지금 2차전은 금융전쟁인 거죠. 1단계 때는 중국과의 협상 주체가 무역대표부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무부예요. 근데 공동부요 방향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 조절은 있겠죠. 지금 중국이 어쨌든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우리도 그 비자 면제 해주는 어떤 정책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을 계속 좀 네.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또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세금 환급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한국에 대해 비자 푼 걸 되게 강조해서만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동시에 푼 나라들이 열 몇 개 국가였어요. 열 몇 개 국가. 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있었던 건데 한국 언론은 마치 뭐 한국만 한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일본 포함해서 열 몇 개 국가들, 돈 쓸 만한 국가들이 다 비자 면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중국도 맞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돈 쓸 수 있냐. 근데 뭐 잘 나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국 옆에 있는 나라가 돈도 있고 옆에 있는 나라가 왔어야지. 저 멀리서 온다는 건 어려우니까 당연히 일본하고 한국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여행사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많이 가서 비행기 자리가 없대요. 여행을 진짜 많이 간대요. 왜냐면 가깝고 단기에 바로 갔다 올 수 있고. 아, 그리고 모르게 여행사에서 네. 나온 패키지 여행 가격들 보니까 이렇게 싸. 뭐 30만 원, 40만 엄청 원. 싸요. 그냥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엄청 간대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그 우리가 어느 국가가 나 그 세금 환급 해줘 나오면서 공항에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외국인에 대한 그 이 세금 환급 포함해서 모든 걸 확대시켜 가지고 많이 오게 함으로써 그리고 들어가서 또 서비스나 모든 걸 개선해서 오게 함으로써 외국인 소비를 지금 뭐 한 0.5%밖에 안 되는데 소비에서 지금 한 3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소비 확대의 단기에 뭐 조금 뭐라고 해야지?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소비를 완전 소비로 중국 뭐 내수 주도 성향으로 가게끔 외국인에 대한 이런 소비가 역할을 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뭐가 무서운 우리가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스파이법이라든가 이러저런 거 아, 뭔가 간첩법. 정치적인 이유로 아. 정치적인 이유로 갔다가 뭔가 불이익을 받거나 아. 이렇게 될까봐에 오케이, 대한 오케이. 이게 이제 외국 그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누구 그 뭐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뭐 그런 뭐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미국도 그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도? 얼마 전에 트럼프 단톡방에서 트럼프 예. 욕했다고 예. 공항에서 이렇게 예.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예. 뉴스는 나왔죠. 예,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런 우려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방가처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하고 지금 두 나라가 패권 싸움하니까 결국 전 세계가 지금 극좌로 극렬하게 지금 분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치적 피해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그 비자 면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어떤 방간처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공동부유. 공동부요. 오케이. 공동부유. 네. 사실 공동부유라는 그 정책 때문에 중국의 여러 대형 기업들이 헤매다가 그게 풀어지는 듯한 어떤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만남이라든가 경제인들,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라든가 이러저런 것들로 해서 그걸 신호로 보고 그게 증시가 올라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관광이 됐든 투자가 됐든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것도 뭔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긴 해요. 그러니까 공동부유 방향은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있어서 속도 조절은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하는 그 의료 개혁, 그리고 뭐 교육, 그리고 아까 말하는 뭐 부동산 포함해서 실제는 길게 보면 다 공동부유,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말 할 수 없는데 근데 할 수 있는 말 정도에서는 확실한 거는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는 사회적 문제가 커지기는 거를 너무 역사적으로 인지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빈부격차가 크게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공산당 정책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결국 미국 자본주의를 스터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부유는 안 변해서. 근데 네. 어쨌건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 그쪽 산업의 성장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네. 지금 미국 대미 수출이 지금 45%가 급감이 됐다. 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네. 45%면은. 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파생 문제들, 그죠? 제조업의 붕괴 이런저런 것들이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은 당연히 최대 타격이 둘 다 출혈이 엄청 심해요. 둘 다. 네. 둘 다 비수로 팍팍 꼽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라 놓고 봤을 때 둘 다 상대방 심장 찌르면 죽겠죠. 근데 심장 빼고 나머지 다 찍어서 지금 출혈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출혈을 이거 똑같이 받아야 돼요. 어느 나라도 두 나라 싸우면서 피를 안 흘릴 나라 앞으로 없다. 근데 중국의 대항은 뭐냐면 지금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번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베선트가 재무장관 베선트 이 말을 했잖아요. 원래 트럼프가 계속 중국 시진핑하고 직접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했잖아요. 기사가 끈질기게 왜 중국 정부가 부인하니까 끈질기게 여러 번 트럼프한테 질문하니까 나 이 말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얼버무려 버렸잖아요. 근데 후에 베선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지금 당분간 중국하고 협상할 생각 없다. 우리 중점은 인도다. 그래서 미국 부통령이 갔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인도계잖아요. 가고 애도 데려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인도하고 지금 협상 따내는 게 지금 우선 목표다 해서 이번에 중국에 관세를 때리면서 그 애플폰 있잖아요. 미국에 들어간 해외 제품은 다 인도에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대가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들어가면 그 폰이 1,559달러예요. 근데 인도에서 가면은 그게 2,000달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도 생태계가 중국 생태계를 못 이겨요.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이 가장 싸게 가장 잘 만드는데 중국에서 안 사서 다른 데 갖다 자체가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갈 수밖에 없어요.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미국 뺀 그 컨설팅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언어 수요, 뭐 뉴스에 나왔죠. 아랍어라든지 막 이런 그 중동 국가, 새로운 시장 개척, 막 이런 그리고 기업도 다른 나라를 더 갈 거예요. 그럼 생각해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렸어요. 그럼 앞으로 서로 협상 안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닿지 않은 나라로 갈 거예요. 그 나라 가서 공급만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미국이 전 세계 미국, 중국 빼고 거의 200개 나라가 있는데 그 200개 나라에 미국이 관세를 다 때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가는 걸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냐고. 이 제3자를 통해서 가는 걸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를 왕창 때리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중국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갱고를 준 게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잖아요. 그렇죠. 내내 중국에 대해 관세 때려. 그러면 내내 만약에 중국에 관세 때리면 우리가 내내 관세를 없애줄 거야. 지금 다른 나라 지금 정책을 막 간섭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 나라는 내가 관세를 다 없애줄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1단계 요 며칠이 그때 트럼프가 계속 대화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시진핑하고 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G20 회의, 재무장관 회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서로 마지노선 떠본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뭐 협상이 아니고 그게 서로 던져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로 눈치 보기. 재무장관 베이선트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세 전제 1단계는 끝났고,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새로운 싸움에서의 1단계 예를 들면 복싱호가 서로 치고받은 게 1단계 지금 끝났고 2단계로 가야 되는데 2단계 중심이 미국이 인도라고 발표하면서 중국하고 숨을 기르는 서로 막 싸우다가 지금 헐떡헐떡 하다가 지금은 둘 다 피곤하네 이러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제 한 6월 달까지는 소강 상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멈췄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네. 그거 눈치챘어요. 1단계 때는 중국과의 협상 주체가 무역대표부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무부예요. 네. 이게 원래는 재무부는 환율 대외 정책 환율만 하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 베이선트가 관세까지 관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이선트는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금융 쪽으로. 네, 중국하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안 돼. 미국은 엄청 협상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이번에 그거 냈어요. 동영상으로 중국 외교부에 우리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중말로 부고에 그리고 장편 글도 올렸어요. 우리는 강압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 원칙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2단계는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그거 봤어요. 이코노미 잡지에 그 잡지 표면 그림이 뭔지 알아요? 뭐죠? 미국을 상징하는 그 매 있잖아요. 매를 붕대로 감았어요. 붕대로 감고 아직도 1381일이 남았다고 써놨어요. 그 미국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100일 잔치를 하고 자기 성과를 막 열거하며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가. 아무 성과 없는데.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자기 그 잡지 그림을 붕대 감은 매에다가 그 1380일 남았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가야 될 길이 험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 중국과의 협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지금 베이선트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역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말이 변해버렸어요. 중국에 대한 말이. 원래는 관세를 협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융시장 개방해라고 말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베이선트가 트럼프한테 다시 제안을 준 것 같아요. 원래 피터 나바로가 무역 관세 정책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융 전쟁으로 끌어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 개방해라. 내 은행 보험이 완전 개방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압박을 그게 이렇게해서 1차 때리고 맞고 하는 관세 협상이 일단 1막은 끝났고 조금 소강 상태 간 다음에 2막이 시작될 건데 그게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이에요. 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